신경을 젊게 만드는 것이 최강의 건강법이다. 신경은 노력하는 만큼 반드시 젊어진다. 뇌도 혈관도 내장 기관도 근육도병에 걸리지 않는 열쇠는 신경에 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신경 청소 혁명입니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신경 청소 방법 2가지와 매일 신경이 젊어지는 5가지 습관도 같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 중요한 내용만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신경은 목숨을 연결하는 생명선이다. 나는 지금까지 다양한 질병을 호소하는 환자를 39만 명 이상 만났다. 혈압이 떨어지지 않아요. 머리가 아파요. 가까운 게 잘 보이지 않아요. 어깨가 올라가지 않아요. 변비가 나아지지 않아요. 이처럼 다양한 질병과 마주하며 환자들을 치료하던 중 나는 하나의 해결법에 다다르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이 책의 내용이 될 신경을 젊게 만드는 건강법이다.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각종 질병의 원인이 신경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시 한번 신경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이 건강법을 만들게 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치료 효과였다. 몸과 관련된 고민, 마음의 고민 등이 신경을 젊게 만들자 점점 개선되었다. 오래 사는 사람과 빨리 죽는 사람은 신경이 다르다. 통증과 질병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신경이 그 원인이다. 혹시 예전과는 다르게 몸이 말을 듣지 않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지치지 않는가? 예전에는 거뜬하게 계단을 오르내렸지만 요즘에는 에스컬레이터를 찾게 되지 않는가? 수분 섭취를 자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몇 번이나 화장실에 간다.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 몸 이곳저곳이 아프고 진통제를 먹어도 나아지지 않는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을 떤다. 많은 환자들이 이러한 증상들을 고치고 싶어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마음먹은 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거나 이전과 다르게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신경 노화라는 공통의 원인이 있다. 즉 신경이 병에 걸리지 않는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다. 신경은 생명선이고 이 신경이 늙는다는 것은 그만큼 죽음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신경을 젊어지게 할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하다. 신경 청소를 하면 된다. 신경은 단 2가지 방법으로 젊어진다. 첫 번째, 얼굴을 주무르면 신경이 젊어진다. 얼굴을 주무르면 뇌의 산소가 2배 증가한다. 얼굴에는 수많은 신경이 집중되어 있으며 얼굴을 자극하여 효과적으로 신경을 자극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나는 신경에 적절한 자극을 주는 신경청소법으로 뇌지도상 넓은 범위를 차지하는 부위인 얼굴을 자극하는 얼굴 주무르기 법을 고안했다. 얼굴을 주무르면 시력도 회복된다. 85세 코이케 씨는 실제로 얼굴 꼬집기법을 30초씩 3세트를 실천한 후 시력이 회복되었다. 코이케 씨가 잘 보이게 된 것은 얼굴 꼬집기법 실시로 뇌의 혈류가 좋아짐과 동시에 말초신경인 시신경의 흐름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바로 신경이 젊어졌다는 증거다. 실천하자마자 시신경의 막힘이 뚫렸다는 점이 나 역시 놀라웠지만 그 정도로 얼굴과 신경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얼굴을 주물러서 신경에 자극을 주자. 이것이 신경을 젊게 만드는데 중요한 첫 번째 기둥이다. 2번째, 천장을 보면 신경이 젊어진다. 바로 턱을 당기고 자세를 바로잡는 것이다. 간단한 방법이지만 신경과 자세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위를 쳐다보는 순간 지금까지 고개를 숙이고 구부정하게 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깨를 펴고 가슴을 활짝 연 자세가 되어 등 근육이 쭉 펴진다. 등이 굽은 자세는 신경의 노화를 앞당긴다. 자세가 나쁘면 폐가 압박을 받기 때문에 산소가 체내에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고 부자연스럽게 휘어진 척추는 신경의 통로를 좁게 만들기 때문에 신경의 노화를 촉진시킨다. 또한 산소 부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신경을 젊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소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고개를 들어 천사의 그림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구부정했던 자세가 바로 서고 등 근육이 쭉 펴지면서 신경의 통증을 유발하는 척추의 뒤틀림을 완화시키고 몸 안에 산소를 충분하게 공급한다. 자세를 바르게 하는 방법은 신경을 젊게 만드는 신경 청소의 2번째 방법이다. 자세를 바르게 하면 신경의 변형이 바로잡힘과 동시에 산소도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다. 이 방법도 신경을 젊게 만드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얼굴 주무르기와 마찬가지로 뇌내의 산소량을 측정해보면 평상시보다 무려 122% 상승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경이 젊어지기 위해 우리가 아주 간단히 실천할 수 있는 습관은 없을까? 첫째는 아침에 30초간 잇몸을 마사지하는 것이다. 양치질에서부터 신경이 젊어지는 생활을 시작해보자. 인간의 얼굴에는 수많은 신경이 집중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입안은 3차 신경이라는 감각신경이 집중되어 있어 매우 민감하다. 특히 잇몸에는 40개 이상의 혈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강력하게 추천하는 부분이 코 옆 움푹 팬 곳에 있는 혈이다. 추천하는 방법은 칫솔을 사용해 잇몸을 가볍게 닦는 것이다. 치아뿐만 아니라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잇몸을 마사지하여 감각신경을 자극하는 것이다. 평소처럼 양치질을 할 때에도 칫솔 끝이 자연히 잇몸을 자극하여 마사지 효과가 있지만 신경을 젊게 만들고자 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잇몸을 자극해야 한다. 평소처럼 양치질을 한 후 칫솔을 사용해 잇몸을 마사지해보자. 물론 잇몸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칫솔로 너무 세게 문지르면 출혈이 생기거나 구내염이 생길 수 있다. 부드러운 칫솔모를 사용해 치아 뿌리 근처를 부드럽게 자극하면 된다. 감각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잇몸을 자극하면 신경은 젊어진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천하길 바란다. 잇몸에 칫솔을 가볍게 대고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부드럽게 칫솔을 움직인다. 윗잇몸의 좌우 가운데를 한 곳당 5초씩 마사지한다. 아랫잇몸도 동일하게 실시한다. 최대한 가볍고 부드럽게 자극하자. 한 곳당 10초 이상 자극하지 않도록 하자. 더러움을 씻어낸다는 느낌으로 힘을 주어 문지르면 잇몸에 상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하자. 두 번째 습관은 울퉁불퉁한 곳에서 산책하는 것이다. 운동으로 온몸의 근육을 자극하고 신경을 단련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알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다양한 스포츠에 도전하기 어려워진다. 무리해서 운동을 하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지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산책이나 걷기 운동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며 무리한 운동이 아니므로 다칠 위험도 적다. 필요한 물건도 운동화와 모자 정도라서 복잡한 장비 없이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다. 또 걸어다니는 것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보다 오감을 자극하며 주변 풍경을 천천히 즐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바른 자세로 공기를 충분히 들이마시면서 걸으면 신경은 반드시 좋아진다. 특히 신경을 단련하려 한다면 해안의 모래사장이나 강변의 비포장도로는 매우 이상적인 산책 코스다. 발바닥 전체로 울퉁불퉁한 자갈이나 푹푹 빠지는 모래사장의 촉감을 느끼면서 걸으면 신경을 효과적으로 단련할 수 있다. 발바닥에 자극을 줄 수 있도록 지면이 불안정한 곳을 코스로 넣어 산책을 해보자. 다만 지나치게 지면이 불안정하면 넘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리와 허리가 약한 사람은 아스팔트 길 같은 걷기 쉬운 평평한 코스를 걷도록 한다. 산책을 할 때는 마음속으로 하나, 둘 리듬을 세어가며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걷는다. 작은 목소리로 말하면서 걸어도 좋다. 그러면 청각도 자극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고령자의 경우 걸을 때 발바닥 전체로 바닥을 스치듯이 걷는 경향이 있어 보폭을 넓히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보폭을 넓히기 어렵다면 리듬에 맞춰서 걷는 것만 해도 좋다. 건강에 좋은 걸음걸이에 대해 이런저런 속설이 많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하루에 얼마나 걸어야 하는지, 어느 정도의 속도로 걸어야 좋은지 궁금해하며 우왕좌왕한다. 그러나 그런 말들은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신경을 젊게 만드는 관점에서는 자신의 체력에 맞춰 걷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얼마나 걸었는가, 칼로리를 얼마나 소모했는가를 의식하기보다 산책 자체를 즐기며 꾸준하게 지속하는 편이 신경에 좋다. 부담 없이 산책을 즐기는 습관을 몸에 익혀보자. 세 번째 습관은 목욕이다. 당신은 하루 중 어떤 시간에 목욕을 하는가? 아마도 아침과 낮보다는 저녁에 목욕을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아무래도 저녁에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기분 좋게 하루의 피로를 풀 수 있다. 하지만 저녁 시간에는 하루 동안 쌓인 피로에 지쳐 목욕할 기력과 체력이 남아있지 않은 사람도 많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침 샤워를 추천한다. 신경을 젊게 하는 포인트는 강한 수압으로 신경이 집중된 부위 세 곳을 집중적으로 자극하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각 부위를 20초씩 자극하길 바란다.
그렇게 하면 피부의 압력을 느끼는 센서가 자극되어 감각신경이 단련된다. 따뜻하다, 기분 좋다 같은 감각이 일깨워져 뇌에 전달되면 오케이다. 욕조에 들어가서 목욕을 할 경우에는 뜨거운 물로 신경을 활성화시키자. 단 43도 이상이 되면 심장의 부담이 커지므로 계절에 따라 40에서 42도 정도가 적당하다. 뜨거운 욕조에 들어갈 때는 시간은 짧게 어깨까지 담그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만약 몸을 푹 담그고 싶다면 미지근한 물로 목욕을 하자. 입욕 후에는 수건으로 문지르듯 닦지 말고 가볍게 두드리듯 닦으면 피부를 보호할 수 있고 동시에 감각신경에도 적당한 자극을 줄 수 있다. 네 번째 습관은 청소다. 집의 통로를 정리하면 신경의 흐름도 부드러워진다. 나이가 들어 체력이 떨어지면 이전까지 평범하게 해오던 집안일도 힘에 부친다. 그중 하나가 청소다. 구부정한 자세로 청소기를 사용하는 자세는 허리에 큰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폐가 수축되기 때문에 몸 안의 산소를 부족하게 만든다. 산소 부족은 신경을 막히게 하는 커다란 원인이다. 신경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자세다. 여기에서 이야기의 범위를 조금 넓혀보자. 최근 뉴스에서 쓰레기집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혼자 사는 고령자가 체력적으로 힘에 부치거나 의욕 저하 등의 이유로 쓰레기 배출과 청소를 하지 못해 쓰레기집이 된 경우가 대다수다. 의욕 저하와 신경의 노화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신경의 노화가 쓰레기집을 낳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집에서 생활하는 것은 위생상으로도 문제가 있으며 부상의 위험도 높아진다. 물론 신경이 더욱 빨리 노화된다는 의미에서도 좋지 않다. 왜냐하면 쌓여있는 쓰레기 때문에 집안에서 이동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져 신경을 자극할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쓰레기집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다. 나이가 들면 정리정돈하는 것이 힘에 부치기도 하고 집안의 공기를 환기시키는 것조차 귀찮아져 잘하지 않게 된다. 그렇지만 집의 통기성이 나빠진다는 것은 신경의 통로를 악화시키는 것과 같으니 주의해야 한다. 직접 청소하기 어렵다면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거나 청소업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집안의 통풍을 좋게 하면 이동할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나는 만큼 신경의 흐름도 반드시 좋아진다. 다섯 번째는 음식을 먹기 직전에 심호흡하는 습관이다. 식사 습관을 통해 신경을 젊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식사는 단순히 신경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영양을 섭취하는 것만이 아니다. 식사만큼 오감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경을 단련하는 습관도 없다. 또한 입안에는 수많은 신경이 집중되어 있다. 먹는 행위는 입안의 신경을 총동원한다. 턱을 움직여서 씹고 혀를 움직여서 입안의 음식물을 이동시키는 것도 입안의 운동신경을 최대한 활동시킨다. 그리고 미각 정보를 비롯해 뜨겁다, 차갑다, 부드럽다, 딱딱하다와 같은 음식에 대한 정보도 감각신경을 자극한다. 빨리 먹는 습관은 몸에 좋지 않다고 하는데 신경을 젊게 만들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도 권장하지 않는 습관이다. 또한 신경의 재료가 되는 양질의 기름과 단백질, 신경의 에너지원인 당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신경이 젊어지기 위한 방법으로 2개의 신경청소법과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신경이 젊어지면 마음먹은 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고민과 병에 걸리고 싶지 않다는 고민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신경이 젊어지면 얻는 효과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신경이 젊어지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해진다. 고민, 불안, 초조 같은 마음의 먹구름이 사라지고 의욕이 생겨난다. 신경을 젊게 만들어 건강한 마음을 되찾게 하는 엄청난 방법이 하나 더 있다. 그 방법은 바로 웃기다. 어째서 웃음이 신경에 효과적일까? 한 설문에 따르면 소리를 내어 자주 웃습니까? 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한 남성은 약 40%, 여성은 약 60%였다고 한다. 확실히 여성보다 남성이 더 잘 웃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실 웃음에 뜻밖의 힘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 도쿄대학과 지바대학의 연구팀이 역학의 국제전문지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웃는 고령자에 비해 평소에 잘 웃지 않는 고령자가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1.6배, 심장질환은 1.2배 높다고 한다. 신경이 노화되면 뇌의 명령이 전달되지 않는 것 외에도 건강을 해치는 크고 작은 요인들을 야기한다. 인간의 병이란 대부분 막힘에서 시작된다.
예를 들어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협심증 등이 일어나 몸 안에 산소와 영양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다.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산소가 체내 세포에 골고루 분포되지 않으면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된다. 산소 결핍에 의한 대표적인 질병이 뇌경색이다. 뇌의 무게는 인체의 약 2%에 지나지 않지만 뇌는 체내 산소의 약 20%라는 대량의 산소를 필요로 한다. 만약 뇌에 산소가 전달되지 않으면 뇌세포는 점점 죽어가고 인지 능력도 크게 저하된다. 강물은 물이 흘러야 깨끗하고 흐름이 막히면 썩는다.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로 혈액과 산소가 정상적으로 흐르지 못하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듣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럼 혈관의 막힘이 만병의 근원인가요? 산소를 운반하는 일의 중요성을 중점으로 생각해보면 우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면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혈관이 건강해도 혈류가 막히는 경우가 있다. 바로 뇌가 내린 명령의 통로인 신경이 늙고 막혔을 때다. 신경이 막히면 혈액이나 장관 등도 막힌다. 여기서 앞서 인간의 몸을 하나의 마을에 비유했던 것을 떠올려보자. 신경은 전선이고 혈관은 수도관이라고 했다. 전선과 수도 모두 중요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전기가 가장 중요하다. 또 전기가 끊기면 급수를 위한 펌프가 멈추기 때문에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화장실 변기에 물을 흘려보내지도 못하고 목욕물을 데울 수도 없다. 마지막으로 신경은 노력하는 만큼 반드시 젊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전하며 이 책을 통해 병과는 무관한 생활에 한 걸음 다가가길 바란다. 시간 관계상 책의 내용 전부를 소개하지 못해 아쉽기만 한데요. 건강을 지키고 싶은 분들이나 신경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싶으신 분들은 책 신경 청소혁명을 종이책으로 사서 읽어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신경을 젊게 만드는 것이 최강의 건강법이다. 신경은 노력하는 만큼 반드시 젊어진다. 뇌도 혈관도 내장기관도 근육도병에 걸리지 않는 열쇠는 신경에 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신경청소혁명입니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신경청소 방법 2가지와 매일 신경이 젊어지는 5가지 습관도 같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 중요한 내용만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신경은 목숨을 연결하는 생명선이다. 나는 지금까지 다양한 질병을 호소하는 환자를 39만 명 이상 만났다. 혈압이 떨어지지 않아요. 머리가 아파요. 가까운 게 잘 보이지 않아요. 어깨가 올라가지 않아요. 변비가 나아지지 않아요. 이처럼 다양한 질병과 마주하며 환자들을 치료하던 중 나는 하나의 해결법에 다다르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이 책의 내용이 될 신경을 젊게 만드는 건강법이다.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각종 질병의 원인이 신경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시 한번 신경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이 건강법을 만들게 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치료 효과였다. 몸과 관련된 고민, 마음의 고민 등이 신경을 젊게 만들자 점점 개선되었다. 오래 사는 사람과 빨리 죽는 사람은 신경이 다르다. 통증과 질병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신경이 그 원인이다. 혹시 예전과는 다르게 몸이 말을 듣지 않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지치지 않는가? 예전에는 거뜬하게 계단을 오르내렸지만 요즘에는 에스컬레이터를 찾게 되지 않는가? 수분 섭취를 자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몇 번이나 화장실에 간다.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 몸 이곳저곳이 아프고 진통제를 먹어도 나아지지 않는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을 떤다. 많은 환자들이 이러한 증상들을 고치고 싶어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마음먹은 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거나 이전과 다르게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신경 노화라는 공통의 원인이 있다. 즉 신경이 병에 걸리지 않는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다. 신경은 생명선이고 이 신경이 늙는다는 것은 그만큼 죽음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신경을 젊어지게 할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하다. 신경 청소를 하면 된다. 신경은 단 2가지 방법으로 젊어진다. 첫 번째, 얼굴을 주무르면 신경이 젊어진다. 얼굴을 주무르면 뇌의 산소가 2배 증가한다. 얼굴에는 수많은 신경이 집중되어 있으며 얼굴을 자극하여 효과적으로 신경을 자극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나는 신경에 적절한 자극을 주는 신경청소법으로 뇌지도상 넓은 범위를 차지하는 부위인 얼굴을 자극하는 얼굴 주무르기 법을 고안했다. 얼굴을 주무르면 시력도 회복된다. 85세 코이케 씨는 실제로 얼굴 꼬집기법을 30초씩 3세트를 실천한 후 시력이 회복되었다. 코이케 씨가 잘 보이게 된 것은 얼굴 꼬집기법 실시로 뇌의 혈류가 좋아짐과 동시에 말초신경인 시신경의 흐름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바로 신경이 젊어졌다는 증거다. 실천하자마자 시신경의 막힘이 뚫렸다는 점이 나 역시 놀라웠지만 그 정도로 얼굴과 신경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얼굴을 주물러서 신경에 자극을 주자. 이것이 신경을 젊게 만드는데 중요한 첫 번째 기둥이다. 두 번째, 천장을 보면 신경이 젊어진다. 바로 턱을 당기고 자세를 바로잡는 것이다. 간단한 방법이지만 신경과 자세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위를 쳐다보는 순간 지금까지 고개를 숙이고 구부정하게 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깨를 펴고 가슴을 활짝 연 자세가 되어 등 근육이 쭉 펴진다. 등이 굽은 자세는 신경의 노화를 앞당긴다. 자세가 나쁘면 폐가 압박을 받기 때문에 산소가 체내에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고 부자연스럽게 휘어진 척추는 신경의 통로를 좁게 만들기 때문에 신경의 노화를 촉진시킨다. 또한 산소 부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신경을 젊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소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고개를 들어 천사의 그림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구부정했던 자세가 바로 서고 등 근육이 쭉 펴지면서 신경의 통증을 유발하는 척추의 뒤틀림을 완화시키고 몸 안에 산소를 충분하게 공급한다. 자세를 바르게 하는 방법은 신경을 젊게 만드는 신경청소의 두 번째 방법이다. 자세를 바르게 하면 신경의 변형이 바로잡힘과 동시에 산소도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다. 이 방법도 신경을 젊게 만드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얼굴 주무르기와 마찬가지로 뇌내의 산소량을 측정해보면 평상시보다 무려 122% 상승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경이 젊어지기 위해 우리가 아주 간단히 실천할 수 있는 습관은 없을까? 첫째는 아침에 30초간 잇몸을 마사지하는 것이다. 양치질에서부터 신경이 젊어지는 생활을 시작해보자. 인간의 얼굴에는 수많은 신경이 집중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입안은 3차 신경이라는 감각신경이 집중되어 있어 매우 민감하다. 특히 잇몸에는 40개 이상의 혈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강력하게 추천하는 부분이 코 옆 움푹 팬 곳에 있는 혈이다. 추천하는 방법은 칫솔을 사용해 잇몸을 가볍게 닦는 것이다. 치아뿐만 아니라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잇몸을 마사지하여 감각신경을 자극하는 것이다. 평소처럼 양치질을 할 때에도 칫솔 끝이 자연히 잇몸을 자극하여 마사지 효과가 있지만 신경을 젊게 만들고자 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잇몸을 자극해야 한다. 평소처럼 양치질을 한 후 칫솔을 사용해 잇몸을 마사지해보자. 물론 잇몸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칫솔로 너무 세게 문지르면 출혈이 생기거나 구내염이 생길 수 있다. 부드러운 칫솔모를 사용해 치아 뿌리 근처를 부드럽게 자극하면 된다. 감각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잇몸을 자극하면 신경은 젊어진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천하길 바란다. 잇몸에 칫솔을 가볍게 대고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부드럽게 칫솔을 움직인다. 윗잇몸의 좌우 가운데를 한 곳당 5초씩 마사지한다. 아랫잇몸도 동일하게 실시한다. 최대한 가볍고 부드럽게 자극하자. 한 곳당 10초 이상 자극하지 않도록 하자. 더러움을 씻어낸다는 느낌으로 힘을 주어 문지르면 잇몸에 상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하자. 두 번째 습관은 울퉁불퉁한 곳에서 산책하는 것이다. 운동으로 온몸의 근육을 자극하고 신경을 단련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알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다양한 스포츠에 도전하기 어려워진다. 무리해서 운동을 하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지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산책이나 걷기 운동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며 무리한 운동이 아니므로 다칠 위험도 적다. 필요한 물건도 운동화와 모자 정도라서 복잡한 장비 없이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다. 또 걸어다니는 것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보다 오감을 자극하며 주변 풍경을 천천히 즐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바른 자세로 공기를 충분히 들이마시면서 걸으면 신경은 반드시 좋아진다. 특히 신경을 단련하려 한다면
해안의 모래사장이나 강변의 비포장도로는 매우 이상적인 산책 코스다. 발바닥 전체로 울퉁불퉁한 자갈이나 푹푹 빠지는 모래사장의 촉감을 느끼면서 걸으면 신경을 효과적으로 단련할 수 있다. 발바닥에 자극을 줄 수 있도록 지면이 불안정한 곳을 코스로 넣어 산책을 해보자. 다만 지나치게 지면이 불안정하면 넘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리와 허리가 약한 사람은 아스팔트 길 같은 걷기 쉬운 평평한 코스를 걷도록 한다. 산책을 할 때는 마음속으로 하나, 둘 리듬을 세어가며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걷는다. 작은 목소리로 말하면서 걸어도 좋다. 그러면 청각도 자극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고령자의 경우 걸을 때 발바닥 전체로 바닥을 스치듯이 걷는 경향이 있어 보폭을 넓히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보폭을 넓히기 어렵다면 리듬에 맞춰서 걷는 것만 해도 좋다. 건강에 좋은 걸음걸이에 대해 이런저런 속설이 많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하루에 얼마나 걸어야 하는지, 어느 정도의 속도로 걸어야 좋은지 궁금해하며 우왕좌왕한다. 그러나 그런 말들은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신경을 젊게 만드는 관점에서는 자신의 체력에 맞춰 걷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얼마나 걸었는가, 칼로리를 얼마나 소모했는가를 의식하기보다 산책 자체를 즐기며 꾸준하게 지속하는 편이 신경에 좋다. 부담 없이 산책을 즐기는 습관을 몸에 익혀보자. 세 번째 습관은 목욕이다. 당신은 하루 중 어떤 시간에 목욕을 하는가? 아마도 아침과 낮보다는 저녁에 목욕을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아무래도 저녁에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기분 좋게 하루의 피로를 풀 수 있다. 하지만 저녁 시간에는 하루 동안 쌓인 피로에 지쳐 목욕할 기력과 체력이 남아있지 않은 사람도 많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침 샤워를 추천한다. 신경을 젊게 하는 포인트는 강한 수압으로 신경이 집중된 부위 세 곳을 집중적으로 자극하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각 부위를 20초씩 자극하길 바란다. 그렇게 하면 피부의 압력을 느끼는 센서가 자극되어 감각신경이 단련된다. 따뜻하다, 기분 좋다 같은 감각이 일깨워져 뇌에 전달되면 오케이다. 욕조에 들어가서 목욕을 할 경우에는 뜨거운 물로 신경을 활성화시키자. 단 43도 이상이 되면 심장의 부담이 커지므로 계절에 따라 40에서 42도 정도가 적당하다. 뜨거운 욕조에 들어갈 때는 시간은 짧게 어깨까지 담그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만약 몸을 푹 담그고 싶다면 미지근한 물로 목욕을 하자. 입욕 후에는 수건으로 문지르듯 닦지 말고 가볍게 두드리듯 닦으면 피부를 보호할 수 있고 동시에 감각신경에도 적당한 자극을 줄 수 있다. 네 번째 습관은 청소다. 집의 통로를 정리하면 신경의 흐름도 부드러워진다. 나이가 들어 체력이 떨어지면 이전까지 평범하게 해오던 집안일도 힘에 부친다. 그중 하나가 청소다. 구부정한 자세로 청소기를 사용하는 자세는 허리에 큰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폐가 수축되기 때문에 몸 안의 산소를 부족하게 만든다. 산소 부족은 신경을 막히게 하는 커다란 원인이다. 신경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자세다. 여기에서 이야기의 범위를 조금 넓혀보자. 최근 뉴스에서 쓰레기집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혼자 사는 고령자가 체력적으로 힘에 부치거나 의욕 저하 등의 이유로 쓰레기 배출과 청소를 하지 못해 쓰레기집이 된 경우가 대다수다. 의욕 저하와 신경의 노화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신경의 노화가 쓰레기집을 낳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집에서 생활하는 것은 위생상으로도 문제가 있으며 부상의 위험도 높아진다. 물론 신경이 더욱 빨리 노화된다는 의미에서도 좋지 않다. 왜냐하면 쌓여있는 쓰레기 때문에 집안에서 이동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져 신경을 자극할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쓰레기집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다. 나이가 들면 정리정돈하는 것이 힘에 부치기도 하고 집안의 공기를 환기시키는 것조차 귀찮아져 잘하지 않게 된다. 그렇지만 집의 통기성이 나빠진다는 것은 신경의 통로를 악화시키는 것과 같으니 주의해야 한다. 직접 청소하기 어렵다면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거나 청소업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집안의 통풍을 좋게 하면 이동할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나는 만큼 신경의 흐름도 반드시 좋아진다. 다섯 번째는 음식을 먹기 직전에 심호흡하는 습관이다. 식사 습관을 통해 신경을 젊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식사는 단순히 신경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영양을 섭취하는 것만이 아니다. 식사만큼 오감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경을 단련하는 습관도 없다.
또한 입안에는 수많은 신경이 집중되어 있다. 먹는 행위는 입안의 신경을 총동원한다. 턱을 움직여서 씹고 혀를 움직여서 입안의 음식물을 이동시키는 것도 입안의 운동신경을 최대한 활동시킨다. 그리고 미각 정보를 비롯해 뜨겁다, 차갑다, 부드럽다, 딱딱하다와 같은 음식에 대한 정보도 감각신경을 자극한다. 빨리 먹는 습관은 몸에 좋지 않다고 하는데 신경을 젊게 만들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도 권장하지 않는 습관이다. 또한 신경의 재료가 되는 양질의 기름과 단백질, 신경의 에너지원인 당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신경이 젊어지기 위한 방법으로 2개의 신경청소법과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신경이 젊어지면 마음먹은 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고민과 병에 걸리고 싶지 않다는 고민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신경이 젊어지면 얻는 효과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신경이 젊어지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해진다. 고민, 불안, 초조 같은 마음의 먹구름이 사라지고 의욕이 생겨난다. 신경을 젊게 만들어 건강한 마음을 되찾게 하는 엄청난 방법이 하나 더 있다. 그 방법은 바로 웃기다. 어째서 웃음이 신경에 효과적일까? 한 설문에 따르면 소리를 내어 자주 웃습니까? 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한 남성은 약 40%, 여성은 약 60%였다고 한다. 확실히 여성보다 남성이 더 잘 웃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실 웃음에 뜻밖의 힘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 도쿄대학과 지바대학의 연구팀이 역학의 국제전문지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웃는 고령자에 비해 평소에 잘 웃지 않는 고령자가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1.6배, 심장질환은 1.2배 높다고 한다. 신경이 노화되면 뇌의 명령이 전달되지 않는 것 외에도 건강을 해치는 크고 작은 요인들을 야기한다. 인간의 병이란 대부분 막힘에서 시작된다. 예를 들어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협심증 등이 일어나 몸 안에 산소와 영양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다.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산소가 체내 세포에 골고루 분포되지 않으면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된다. 산소 결핍에 의한 대표적인 질병이 뇌경색이다. 뇌의 무게는 인체의 약 2%에 지나지 않지만 뇌는 체내 산소의 약 20%라는 대량의 산소를 필요로 한다. 만약 뇌에 산소가 전달되지 않으면 뇌세포는 점점 죽어가고 인지능력도 크게 저하된다. 강물은 물이 흘러야 깨끗하고 흐름이 막히면 썩는다.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로 혈액과 산소가 정상적으로 흐르지 못하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듣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럼 혈관의 막힘이 만병의 근원인가요? 산소를 운반하는 일의 중요성을 중점으로 생각해보면 우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면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혈관이 건강해도 혈류가 막히는 경우가 있다. 바로 뇌가 내린 명령의 통로인 신경이 늙고 막혔을 때다. 신경이 막히면 혈액이나 장관 등도 막힌다. 여기서 앞서 인간의 몸을 하나의 마을에 비유했던 것을 떠올려보자. 신경은 전선이고 혈관은 수도관이라고 했다. 전선과 수도 모두 중요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전기가 가장 중요하다. 또 전기가 끊기면 급수를 위한 펌프가 멈추기 때문에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화장실 변기에 물을 흘려보내지도 못하고 목욕물을 데울 수도 없다. 마지막으로 신경은 노력하는 만큼 반드시 젊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전하며 이 책을 통해 병과는 무관한 생활에 한 걸음 다가가길 바란다. 시간 관계상 책의 내용 전부를 소개하지 못해 아쉽기만 한데요. 건강을 지키고 싶은 분들이나 신경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싶으신 분들은 책 신경청소혁명을 종이책으로 사서 읽어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